안녕하세요, 라뮤나입니다. 벌써 5월이 지나가고 있으며 6월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에 6월과 7월은 증시가 어떤 방향성을 보여줄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하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월에 증시가 한번 폭락을 한 후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증시는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누구는 이러한 상황에서 언제까지 증시가 오를 수 있는지 의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으며 누구는 한번 조정을 할 수 있다. 가짜 상승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지금은 진짜 상승이며 불확실성이 계속 해소가 되면서 경제는 계속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증시는 계속적으로 상승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으며 지금은 증시가 AI로 인하여 모멘텀을 무척이나 많이 받았었기 때문에 떨어지고 싶어도 떨어질 수 없는 상황이 연출이 되었다고 보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투자를 이어나가고 있을까요? 장기적으로 증시를 보게 된다면 당연하게 우상향을 하기는 하겠지만 이러한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에서도 계속 상승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저는 AI로 인하여 증시가 너무 과열이 되었고 증시가 골고루 오르면 상관이 없을 텐데 증시가 골고루 오르면서 상승을 한 것이 아닌 AI 섹터에만 집중적으로 돈이 쏠리는 현상으로 증시에도 양극화가 무척이나 많이 진행이 되었으며 이뿐만이 아니라 미국 증시가 GDP 대비하여 볼 때에도 너무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한 번은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큰 하락은 경험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경기 침체가 와서 하락을 한다라고 감히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증시라는 게 지금은 너무 오른 상황이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고 이러한 상황에서는 별것도 아닌 상황에서도 어떤 이유 하나만으로도 큰 변동성을 줄 수 있고 그 낙차는 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6월이나 7월 중에 큰 충격이 한번 올 수 있다는 것이고 이러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하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으며 라뮤나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부터 구독 서비스와 유료 댓글 서비스 등을 운영을 하게 되었으니 이러한 것도 한번 관심 부탁드리고 영상 내용이 좋았거나 라뮤나에게 커피라도 사주시고 싶으시다면 이러한 것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내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증시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장기간으로 본다면 우상향을 하기는 할 것인데 계속 아무 이유 없이 우상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울퉁불퉁하게 상승을 이어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4월에 나오기도 하였지만 지금 보았을 경우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벌써 회복이 되기도 했고 말이죠. 하지만 4월에 이러한 일이 이러한 상황이 6월, 7월에도 이어질 것이고 별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부분에서 큰 변동성을 가지고 하락을 할 가능성이 무척이나 크게 작용이 될 것입니다. 이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경제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경제 성장률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인데 이것에 가장 초점이 될 수밖에 없기도 할 것이고 말이죠. 미국은 지금 경제 성장률에 있어서 1분기가 마이너스를 경험을 하였고 이 마이너스에 대해서 미국은 관세로 인하여 미리 기업들이나 소비자들이 미리 수입을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나왔으며 이러한 마이너스는 또 바이든의 산물이라고 말을 하면서 미국은 견고하다고 말을 한 바가 있습니다. 즉 결국은 미국도 이러한 것을 말뿐만이 아니라 증명을 해야 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경제 성장률이 좋게 나와야지 경제가 좋다고 할 수 있는 만큼 경제 성장률이 6월, 7월에는 많이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에 이미 예상은 2% 초중반이 나오면서 더 이상 마이너스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기도 하지만 정말 그럴 수 있을까?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제 성장률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말을 하자면 얼마나 많이 수출을 하는지, 얼마나 많이 투자를 해서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이는지, 또 얼마나 많은 소비를 하면서 내수 경제를 살리고 있는지, 기업들은 얼마나 많은 소비자들에게 판매를 하는지 이러한 것들이 전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부분 사람들이 알고 있는 미국이라는 나라는 수출로 경제를 성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수로 소비로서 경제를 성장시키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는데 미국이라는 나라는 70% 정도를 내수로 경제를 성장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게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본다면 미국은 이미 수출로는 무역 흑자를 내기 어려운 상황이 연출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에서 만든 제품은 달러도 떨어졌다고 해도 강달러로 형성이 되어 있어 경쟁력을 갖추기가 어려우며 이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인건비는 전 세계에서 높은 편으로 속하고 있기 때문에 원자재가 아무리 저렴해도 물건의 가격은 높게 형성이 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수출품에 대해서는 경쟁성이 좋지 않아 무역은 전부터 계속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내수로 지금 성장세를 유지하거나 더 증가해야 할 텐데 이게 다음 분기에 가능할 것인가를 보게 된다면 관세로 인하여 수입을 많이 해서 경제가 마이너스가 됐다고 한들 내수 소비는 지금 심리적으로 또는 실제로도 계속 감소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주식은 계속 상승을 하여 투자를 하는 것이 소비를 하는 것보다 좋은 인식이 되어 있으며 이뿐만이 아니라 소비자들의 물가지수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소비심리지수는 최악을 가리키고 있고 말이죠. 이렇게 되어버리면서 내수는 그렇게 좋은 상황이 나타날 수 없는 상황이 연출이 될 것입니다. 또 여기에 월마트의 경우는 물건의 가격을 상승시키면서 소비자들의 소비를 둔화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을 미국 대통령은 직접적으로 관세에 대한 부담감을 소비자에게 전가하지 말고 기업이 짊어지라고 월마트를 비판을 하기도 하였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경우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나오지 않을지는 몰라도 계속 우하향을 하는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에 가장 첫 번째로 6월과 7월 이러한 상황이 일어나게 되어 지표는 더 중요해 버리게 될 것이고 이 물가에 속하고 있는 소비에 속하고 있는 지표로 인하여 증시는 큰 변동성을 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고용지표가 아무리 좋게 나와도 실업자가 아무리 줄어들어도 이것은 의미가 많이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6월과 7월 초점을 두어야 하는 것은 바로 관세가 90일 유예가 되었다는 것이 종료가 된다는 것과 부채 한도 협상이 타결이 되는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이후 변동성이 확대가 될 가능성이 무척 크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말이죠. 지금 어떻게 보면 채권의 가치가 무척이나 떨어져 있기 때문에 채권 금리가 높게 형성이 되어 미국이 감당하기에는 부채가 무척이나 크게 높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에서는 금리를 낮추지 않으면서 올해 한 번 인하할 것으로 전망을 하기도 하였죠. 부채가 넘은 상황이 연출이 되어 있는 와중에 영래포 자금은 거의 바닥을 가리키고 있게 되어 유동성을 시장에 공급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 연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거래량이 이전보다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이전보다 낮은 거래량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에 유동성이 많이 부여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또 지금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지 않기 때문에 기업들의 경우는 계속 투자를 줄이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러한 것을 보여주듯 지금 증시를 본다면 변동성이 이미 무척 크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경우는 하루 등락폭이 3%에서 5%, 많게는 6%를 보여주고 있는 경험을 하기도 있고 말이죠. 무려 시가총액이 4,500조가 넘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유동성이 그렇게 많지 않아 급격한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4월, 5월에는 없다시피 한 영래포 자금까지 쓰면서 시장의 유동성을 주기는 하였지만 영래포 자금이 거의 0에 가깝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6월, 7월에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금리 인하를 하지 않는 이상 변동성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더 큰 긴축을 줄 수밖에 없게 될 것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증시가 유동성이 없는 상황에서 하락을 이어가게 되어버리게 된다면 1% 하락을 해야 되는 것이 2%, 3%까지 하락을 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시장에서는 왜 이렇게 빠질까 생각을 하면서 패닉셀이 이어질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또 이러한 상황 속에서 관세가 유예가 되었던 90일이 지나게 되어버린다면 트럼프가 관세 협상에 있어서 서로 좋은 시너지를 내지 못하고 관세가 유예했던 것보다 높게 측정을 하게 되어버린다면 또 하락폭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즉 4월에 트럼프가 해방의 날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관세를 매기자 증시는 폭락을 하는 경험을 하였지만 그게 더 트리거가 되어버려서 더 많은 하락폭을 일으킬 수 있는 게 바로 6월하고 7월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할까요? 도대체 왜 4월 관세로 인하여 폭락을 경험했던 것은 누가 보면 이렇게 하락을 할 것인가? 생각을 할 수 있을 만큼 큰 하락의 원인은 아니었었는데 이것은 결국 영래포 자금이 계속 줄게 되어 유동성이 줄어들고 있어 시장의 벽이 얇았던 것이 큰 하락으로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이고 이게 다시 한 번 더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유동성이 풍부하지 않기 때문에 거래량이 많이 없어도 큰 상승과 하락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즉 지금은 이러한 것에 초점을 맞추고 6월과 7월을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